안녕하세요. 노을길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총 3편의 짤막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. 1970년생 박정희, 55.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병원 신세를 지고 그녀 혼자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. 어느 날 80살 시어머니 김영순이 찾아왔습니다. 정희야, 나 이제 혼자는 못 살겠어. 얼마만 같이 있자. 정희는 망설였지만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. 그렇게 두 여자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.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. 하지만 곧 시어머니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죠. 냉장고 좀 제대로 정리해라. 빨래는 이따위로 접는 거야? 정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참았습니다. 하루 종일 가게 일에 시달리고 돌아와 듣는 잔소리. 참을수록 영순의 목소리는 더 커졌고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. 남편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. 정희가 가계부를 꺼내 돈을 정리하자 영순이 벌떡 일어섰습니다. 내 통장 돈을 쓰면 어떡해. 어머니, 지금은 병원비가 급해요. 두 사람의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. 정희는 분했습니다. 평생 이 집을 지킨 건 나인데 왜 내 결정은 무시당하나? 영순도 억울했습니다. 어느 날 정희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집안이 휑했습니다. 오래된 장롱과 책상이 사라졌죠. 어머니,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? 내가 사는 집인데 뭘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. 내가 뭔데. 영수는 가구를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.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. 배신감에 목이 메었지만 이번한 남편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. 정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. 지인과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고 영순이 멋대로 처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. 며칠 후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. 어머니, 이러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. 영수는 처음엔 코웃음 쳤지만 정희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흔들렸습니다. 며느리가 진짜구나. 결국 영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. 두 여자는 각자의 영역을 정했습니다. 정희는 살림과 병원비를, 영수는 자기 생활비를 관리했습니다. 갈등의 불씨는 남았지만 서로의 선을 존중하며 지냈습니다. 완벽한 평화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.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. 65 이순자.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.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, 아들 준호 결혼한 지도 5년째.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죠.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들 모인 식탁을 그렸습니다. 하지만 가슴 한켠엔 늘 섭섭함이 자리했습니다. 오랜 세월 묵은 상처처럼 그 감정은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. 명절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. 아들 준호였죠. 엄마, 이번 명절은 해외여행 가서 못 갈 것 같아.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뭐라고? 내가 지금 무슨 소릴? 화가 치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전화를 끊고 설거지하며 남편에게 쏟아냈지만 남편도 외면했습니다. 애들이잖아. 젊은 애들. 이런 날 아님 언제 여행 가고 하겠어. 혼자였습니다. 내 젊은 날은? 그때는 날 그렇게 부려먹어 놓고는. 가슴이 답답했지만
말해봤자 싸움만 될 것 같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.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. 차례상 앞에 아무도 없었죠.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? 수십 년 헌신했지만 남은 건 쓸쓸한 식탁뿐이었습니다. 속상함과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.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. 그 어떤 위로도 닿지 않는 깊은 침묵 속에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. 며느리가 몸조리가 어렵다며 손주를 맡겼습니다.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였죠. 작디 작은 손가락을 잡고 밤새 울음을 달래며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습니다. 새벽 2시, 3시에도 눈을 부릅뜨고 아기를 안았습니다.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. 아기의 체온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으니까요.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손주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고 저는 그 아이를 키우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.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. 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었죠.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. 손주가 침대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저는 잠깐 눈을 돌린 사이 쿵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.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.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. 며느리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. 어머니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4년이나 봐주셨으면서. 아들도 차갑게 말했습니다. 엄마,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? 귀를 의심했습니다. 4년 동안 밤낮 없이 키운 정성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저는 그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.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변명도 설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. 더 이상 그들의 연락을 받지 않기로요. 전화가 울려도 꺼버렸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.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쏟아부은 제 마음이 단 한 번의 사고로 짓밟힌 기분이었습니다. 속상했습니다.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었습니다. 손주를 사랑했던 그 시간들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. 아이의 웃음소리, 작은 손의 온기, 그 모든 것이 제 가슴 속에 살아 숨쉽니다. 이제는 저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상처받은 마음을 혼자서라도 천천히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야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답답했던 기억이 떠오르셨나요?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용기는 언제나 빛을 발합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.